자, 그러면 다음으로 입력과 관련된 기본 입력에 관련된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그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입력과 출력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프린트나 프린트 라인, 프린트 포맷과 같은 메소드를 쓸 때는 이러한 예외의 발생에 대해서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write라는 메소드, 그 앞서서 한번 보셨죠? system.out.write라는 계열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에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당연히 실행되지는 않는데요. 자,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좀 멀리 있네요. 자, 그러면 write test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에서 클래스 write test. 이번에도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system.out하고 점을 찍어 보시게 되면 write라는 계열의 메소드가 있는데 write는 뭐 바이트 값 하나를 출력할 수 있거나 혹은 바이트 배열 뭐 이러한 것들을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바이트 배열 배열 아직 안 배우셨죠? 자, 그러면 write로 해서 하나만 그 인티저 값 하나, 실제로는 바이트 값인데요. 바이트 값 하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rite 해서 바이트 값, 여러분들 캐스팅에 대해서 배우셨죠? 바이트로 캐스팅한 A라는 요놈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제 얘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자, 이거 출력을 하고 얘를 버퍼를 비우셔야 되는데 out.flush 플러시라는 것이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플러시라는 것이 버퍼를 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제 A가 출력되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트 배열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바이트 배열 데이터 뉴 바이트, 아마 배열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모르셔도 일단은 괜찮고요. 그냥 대충 이런 것이 배열이다 라는 정도로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헬로우까지 다 적으려고 했는데 그냥 헬이라고만 적죠. 하시고 system.out.write 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방금 전에 write 메소드 하나만 출력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배열로서 출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네요. 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unhandled exception 타입이 IO exception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두었니? 라고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컴파일도 안 되고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자바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출력 문구의 기본적인 출력 문구는 예외 처리를 어느 정도 해두었는데 특수한 경우, 이런 뭐 바이트 배열을 출력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줘 라는 식의 컴파일러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그 프로그래머들은 미리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런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얘를 컴파일을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빨간색 줄로 딱 표시를 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바로 예외 처리나 혹은 예외 전가를 쓰셔야 됩니다. 실제 인텔리제이에서는 이클립스에서는 얘를 도와줍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아래쪽에 이 두 가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으로 얘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씩 눌러볼까요? Add Source Declaration 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소드명 뒤에
throws,라고 해서 IO exception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오류 안 날 거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대책 1번. 1번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마우스 올리셔서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하시게 되면 얘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출력 문구에 대해서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처리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try catch는 우리가 후반부에서 예외 처리 부분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테니까 일단은 자바의 기본 입출력이라도 자바는 입력과 출력 시에 무조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었던 여기 메소드명 뒤에 throws 통과시켜 주세요. 무엇을? IO와 관련된 예외는 통과시켜 주세요. 라는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IO exception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패키지 중에서 java.io라는 이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IO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단에다가 무조건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throws 통과시킨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오류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서 run as의 java application 하시게 되면 A는 아까 출력된 거고 이제 hell이라는 요 글자들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일단 이야기하고 싶었던 영역이 뭐였었냐면 바로 자바의 입출력, 기본적인 입출력에서조차도 예외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특히나 출력보다는 입력에서 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throws를 통해서 예외 전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출력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입력을 다루어 보셔야 되겠죠. 자, 입력은 자바에서 기본 입력 구문은 system.out은 출력이라고 그랬죠. 기본 입력은 system.in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자, 이 system.in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시스템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로 in이 존재하고 있고요. 얘는 input 스트림의 객체입니다. 자, input 스트림 말 그대로 입력받는다라는 형태의 스트림인 것 같죠. 자, 그래서 input 스트림을 통해서 read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ASCII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ASCII 값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문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ASCII 코드 값이 65,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A는 97, 뭐 숫자 0은 48, 뭐 스페이스가 15였나요? 뭐 여하튼 그러한 형태로 해서 각각의 ASCII 값을 우리 키보드 각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ASCII 값을 입력받는 것이 system.in.read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엔터키를 누르면 그거는 ASCII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r, 역/n이라는 ASCII 값. 한 줄을 개행하고 그 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해서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ASCII 값입니다. 그래서 엔터키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요 구문을 2번 적으셔야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입력받은 이 ASCII 값을 문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캐릭터로 형변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숫자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 우리가 0부터 9까지를 입력한다라고 가정하면 0일 때 제가 4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48 해버리면 0이라는 숫자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력 구문, 기본적으로 한 번 키보드를 눌렀을 때에 대한 입력 구문을 먼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풋 테스트입니다. U에서 클래스 인풋 테스트. 자, 인풋 테스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값을 입력받으시면 되는데요. 인티저 ASCII, ASCII라고 할까요? system.in.read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하나의 ASCII를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죠. 보면 빨간색 줄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unhandled exception type IO exception, 즉 다시 말해서 입출력과 관련돼서는 예외를 전가하거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외 처리는 뒤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예외 전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IO exception을 예외 전가합니다. 그럼 IO exception 이거 이해 못하겠다 라는 오류 나오죠? 그러면 import java.io package에 보면 IO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자, 그럼 ASCII 하나를 입력받으면 얘를 출력해 보면 되겠네요. 위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허전하니까 system.out.print 입력. 자, 키를 입력하세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입력이 되었으면 입력된 결과가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개행시켜서 출력하면 되겠네요. 입력된 값은 ASCII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탁 누르면 바로 입력된 값은 무엇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run as 해서 실행. 자,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멈춰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입력 저는 K를 눌러 보겠습니다. 소문자 K, 아이고 한글이었네요. K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값은 107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아까 제가 대문자 A가 얼마라고 했었죠? ASCII 값이 65라 그랬죠? 그러면 대문자 A는 하면 입력된 값은 65입니다. 뭐 이러한 식의 ASCII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엔터키 값도 이러한 입력의 일환인데 엔터키 값은 두 개가 입력된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엔터키를 쳤는데 걔에 대한 입력은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인티저 entr enter 언더바 01은 system.in.read 엔터를 어차피 칠 거니까 다음에 int enter 언더바 02 system.in.read 해서 엔터키 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엔터키 값은 역/r 이라는 것과 캐리지 리턴의 약자입니다. 역/n, new line. 그러니까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라는 건데 역/r이 ASCII 코드 값으로 13이고요. 얘가 10입니다. 자, 그러면 엔터키 값까지 치면 out.println 역/6 한 줄 개행되어 있으니까 엔터의 값은 엔터 1과 엔터 01과 엔터 02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네요. 자, 13과 10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입력 쪽에 이번엔 B 하면 B는 ASCII 코드 값 66이겠죠? 그래서 B라고 하고 엔터 치시면 66 입력된 값은 66입니다. 엔터 키의 값은 13과 10입니다. 라고 해서 엔터 한 번밖에 안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역/r, 역/n 이라는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두 번째 문자를 또 한 번 더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전체를 다시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복사를 해서 대붙여 놓고 이건 두 번째 값입니다. 두 번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입력된 값은 2. 자,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를 입력하겠습니다. A, 엔터. 자, 하고 나서 입력은 하고 또 안 물었네요. B, 엔터 하면 자, 일단 뭐 입력은 이란 적을자가 없어서 그래요. 자, 입력은 하고 물었을 때 A 하고 엔터를 누르면 65입니다. 13과 10. 다음에 B 하고 엔터를 치면 66입니다. 13과 10. 뭐 이런 식으로 엔터키 값은 항상 13, 10이라는 ASCII 코드 값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입력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자를 입력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개의 글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개의 글자를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열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다른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예전에 초창기에 자바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문구를 암기를 하셨어야 돼요. 버퍼 더 리더 인, 뭐 이거에 IO 파트 가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초반에는 버퍼 더 리더 in은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다시 말하면 앞서 봤던 이 system.in을 버퍼를 사용해서 좀 확장하겠다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걔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자바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문구가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유틸성으로 좀 입력을 쉽게, 기본 입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클래스가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스캐너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스캐너 클래스로 객체를 new 스캐너 해서 하나를 만드시게 되면요, 만들었는 이 객체를 통해서는 각각의 자료형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언도 받을 수 있고 스트링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스캐너가 좀 유용한 유틸성의 입력 클래스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단 둘 다 기억을 내두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거의 뭐 스캐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버퍼 더 리더와 스캐너 두 가지 인풋에 관련해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에서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input test2는 public static void main. 이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습관적으로 입력 출력과 관련된 형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exception 처리를 미리 해두자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되셨으면 버퍼 더 리더 가지고 먼저 만들게요. 버퍼 더 리더 e는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버퍼 더 리더도 그렇고 인풋 스트림 리더도 그렇고 사실 잘 이해를 이 시스템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오류를 뱉어냅니다. cannot resolved. 자, 그러면 이 클래스들이 또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자바 IO에 버퍼 더 리더 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도 IO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번 적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이렇게 별로 처리를 해서 IO 패키지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자동으로 임포트 시키는 방법을 알죠. 그래서 Ctrl Shift O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 Ctrl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O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파일 내에 있는 임포트 해야 될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적을 필요 없이 Ctrl Shift O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기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system.out.print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string name에다가 in.readline 하시게 되면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력받은 이름을 출력시켜 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name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이름은 하고 물었을 거고요. 김승현 넣고 엔터를 치시면 당신의 이름은 김승현입니다. 라는 식의 출력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여하튼 버퍼 더 리더와 같은, 그러니까 system.in이라는 객체를 버퍼를 사용해서 확장하겠다 라는 계열을 사용하면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 라고 하면 버퍼 더 리더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이때는 래퍼 클래스를 좀 쓰셔야 되는데요. 래퍼 클래스 앞에서 자료형 배울 때 한번 보셨죠? 나이는 하고 물었을 때 일단 string 나이의 str 값을 먼저 in.readline으로 입력받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받으면 문자열로 일단 나이가 입력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만 나이로 계산하고 싶다라면 보통 뭐 현재 연도를 계산해서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러한 것들을 계산할 텐데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문자열에서는 마이너스를 못 하잖아요. 마이너스 1을 못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얘를 숫자로 바꿀 겁니다. age는 래퍼 클래스 인티저와 관련된 래퍼 클래스에 보면 parseInt라고 해서 파싱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파싱 메소드를 통해서 age str을 이제 넣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문자열로 입력된 것을 숫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경된 것을 시스템 나이를 저 밑에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age에다가는 현재 age -1이라는 수치 계산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age 3입니다. 만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만 몇 세입니다. 라는 식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싱과 관련된 메소드가 래퍼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활용해서 문자열로 입력된 값을 변경시킬 수 있겠네요. 나이는 하면 당신의 이름은 김승현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만 29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 버퍼드 리드를 사용하니까 일단 몇몇 가지 불편한 점이 보이네요. 익셉션 처리도 직접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숫자를 입력받을 때도 문자열로 먼저 입력받은 후에 걔를 파싱하는 이러한 작업. 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이건 예전 버전이라서 항상 어떤 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의 입력을 처리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IO를 배우시더라도 이 방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유용한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스캐너 클래스였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숫자나 문자열이나 뭐 관계없이 한 번의 체크로 입력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만들죠. input test 3 라고 하고 이번에는 체크. 자, 만드셨으면 우선 여기에 예외 전가와 같은 스로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scanner 스캐너 e는 new scanner 스캐너 시스템.in 일단 그 선언하는 문구도 짧죠. 자, 임포트 시켜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O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네요. 스캐너는 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이름과 나이를 물어볼까요? system.out.print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string name에다가 in.next line 여기에서는 read line이 아니라 next lin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숫자를 묻고 싶네요. 나이를 묻고 싶네요. print 나이는 당신의 나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앞서 보신 버퍼드 리더에서는 문자열로 입력받고 숫자로 바꿨죠. 근데 여기에서는 integer age in.next int 라고 하시면 숫자를 입력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력을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네임이고 나이는 만 age 3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만으로 해야 되니까 age는 age-1 원래는 무조건 -1이 아니라 연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하고 오늘 날짜를 계산해서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뭐 이런 걸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다 처리하고 나면 보통 in 클래스의 객체는 in.close에서 다 사용했으니까 닫아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스캐너 자체가 입출력이 아니고 입출력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다 사용하고는 일단 닫아주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항상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런에즈에서 김승현. 자, 나이는 35 라고 하면 당신의 이름은 김승현이고 나이는 만 34세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자열 입력받을 때 엔터키 값을 next line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nex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입력받기는 하는데요. 엔터키 값 자체도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 DM 문구를 입력받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값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엔터키 값 처리를 위해서 next line을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자, 자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실행 순서가 static, 그 다음에 main,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ize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지금 항상 메인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거 위에 지금 우리 static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위에 실제로 static이라는 이러한 영역이 static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protected void finalize finalize lig 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작업할 일이 있으면 요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스태틱 영역만 됩니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보이드 메인이 쭉 실행되고 프로그램 끝나잖아요. 끝나면 파이널라이즈가 자동으로 호출되고 있었다 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도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네, 문자열 입력을 처리를 할 때 버퍼드 리더와 스캐너, 자료형별로 입력을 할 때도 역시 버퍼드 리더와 스캐너 두 가지 사용법 다 있다라는 거고, 예제에서 버퍼드 리더 계열은 어땠어요? 문자열 입력은 스캐너나 버퍼드 리더나 비슷한데 예외 처리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었잖아요. 근데 자료형별 입력에서는 버퍼드 리더는 항상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파싱을 시켜줘야 됐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가 되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네요. 일단 교재에 몇몇 가지 예제들이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료형과 함께 여러가지 프로그램, 조건에 따른 여러가지 제어문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배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입력이나 출력을 통해서 예제를 만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우선 라운드 마무리해서 시스템 클래스의 용도가 뭐였죠? 그렇죠? 시스템 클래스는 모든 멤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스태틱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안에는 현재 시스템의 정보를 얻어내거나 혹은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포함하고 있더라 라는 게 시스템 클래스였습니다. 자, 시스템.out을 통한 프린트 라인, 프린트 포맷의 차이점은, 프린트는 뭔가를 출력하고 계행하지 않는 거고, 프린트 라인은 뭔가를 출력하고 한 줄을 계행하는 거고, 프린트 포맷은 서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였죠. 자, 출력 서식은 뭐 %d, %s, %f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각각의 자료형에 맞는 출력의 양식을 기호로 나타내는 게 출력 서식입니다. 그래서 %랑 기호와 함께 뭐 s나 d나 뭐 f, x, o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다음 throws IO exception은 언제 사용하나요? 입력과 출력 시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용하는 거고, 어느 위치에 사용합니까? 그렇죠? 메소드의 뒷부분에 넣어서 throws 전가시키겠다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네요. 자, system.in.read의 용도는 우리가 키보드 하나 눌렀을 때 한 개의 바이트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ASCII 값으로 입력된다라고 했었고, 한 개는 한 개밖에 입력을 못 받는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버퍼드 리더와 스캐너 예를 통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버퍼드 리더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항상 해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 아닌 다른 자료형 입력받을 때 변환이 조금 힘들었다라는 거였고, 스캐너는 유틸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처리도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자료형도 쉽게 입력받을 수 있는데, 항상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에서 닫아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 방식대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요 단원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